오늘은 진통소염제로 많이 사용하는 케토롤락 주사제의 보험 청구 심사 정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킴스에 나와 있는 케토롤락 약품에 대한 기본 정보를 말씀드리면, 이 약은 병원금기가 상당히 많이 걸려 있는 약입니다. 48건의 약제에 대해서 같이 처방하면 DUR에 걸리고요. 연령금기 한 건 있고요. 보통 2세 미만에서 사용금기로 돼 있죠. 임급금기 돼 있고, 저함량 배수 처방이라고 해서 요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약제는 기본적으로 이 케토롤락 트로메사민의 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류가 이제 복지부 분류로서 해열 진통 소염제, 그리고 ATC 코드 M01AB15인 주사입니다. DUR은 사실 저희 이지스 사전 점검 프로그램에서는 일단 중복 점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DUR 성분 중에 병용금기, 대개 진통소염제 피호 약제가 많이 있습니다. 케토롤락 약제하고 주사제와 일반 엔세이드를 처방하게 되면 중증의 위장장애 관계 이상 반응이 보고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거는 DUR로 걸리게 돼서 삭감이 됩니다. 이 정보는 일단은 DUR에서 다 제공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48개의 약제 중에서는 엔세이드가 많으니까 케토롤락은 경구 엔세이드랑 같이 처방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이거는 사전 점검 프로그램에서는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심평원 DUR 점검창 내용하고 예외 적용 방법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사에 대한 효능 효과, 일단 보험 적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식약청의 효능 효과에서 허가사항과 고시가 있으면 두 가지를 가지고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1번 중등도 및 중증의 급성 통증 가로 열고 수술 후 통증 포함에 대한 단기요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 단기요법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 급여 기준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2세 이상의 소아에 처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특히 마약성 진통제가 금기인 중증의 수술 후 통증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법 용량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문제는 없지만 이 투여 기간을 이틀을 초과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기 위에도 성인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실제 처방 예를 보면 케톨락 소디움의 주의사항은 일단은 이런 겁니다. 처방에 있어서 이 단순 진통소염제라고 해서 제2공공과 같은 감기상병으로 처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감기에 쓰게 되면 저희 사전심사에서 이렇게 걸러지죠. 보면 주로 해당하는 코드는 주로 M코드, 그 다음에 R코드의 통증 코드, 그리고 S코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상병만 넣고 끝나기에는 가끔씩 삭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케토롤락은.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 약제에 대해서 사실은 요 급성 통증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해당되는 줄단위 특정 내역이 없으면 삭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를 말씀드리면,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적정상병이 있다고 해도 요 M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케토롤락 주사를 넣고 우리가 특정 내역을 넣지 않으면 심평원에서 삭감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맞춰서 우리 이지스에서는 해당하는 중등도 및 중증의 급성 통증, 즉 수술 후 통증을 포함해서 완화의 목적으로 처방이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사유를 줄단위나 기타 특정 내역에 기재하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코멘트를 어떻게 넣냐면, 이지스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차트를 쓰시는 분들은 각 심사 프로그램에 기타 줄단위 특정 내역 넣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고, 이지스에서는 여기 JX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케토롤락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평문에 넣고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전 심사에 맞게끔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사에서 중요한 거 세 번째는 특정 내역까지, 그러니까 정확한 감기 상병이 아닌 M코드나 S코드 같은 수술과 관련된 상병과 특정 내역을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약제에 대해서 걸린 게 우리가 연속 투여기간 주의약품이라고 해서 2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은 전산심사가 되고 있지는 않은데 앞으로는 아마 강화될 수가 있어서 좀 더 꼼꼼하게, 즉 연속 이틀을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사전심사 프로그램에서도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날짜를 보시면 4월 9일날 처방하고 4월 10일 처방하고 그 다음에 4월 11일 3일째 연속해서 투여했을 때 이렇게 사전심사를 하면 여기 보시면 안내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투여 기간은 최대 2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사전심사를 안내하고 있으니까, 물론 이 약제를 월, 금, 토일 때는 되고 그 다음에 금, 토, 월요일은 되느냐, 좀 애매한 조항이 있긴 한데 일단은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연속해서 3일째 쓰는 날 사전 점검이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투여 기간 주의 요것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톡방에 나와 있는 케토롤락 처방에 대한 보험 청구 관련 카톡 질문을 좀 모아봤는데요. 일단은 케토롤락 처방에 사전 점검은 어떻게 입력하느냐, 이 부분은 사실은 여기 사전 점검 프로그램에서 인정산병 리스트가 뜨죠. 주로 M코드나 S코드라고 했으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코드라든가 정 생각이 나지 않으면 인정상병 리스트를 참고해서 적정한 상병을 찾아서, 단 J코드 같은 감기류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삭감은 사실은 주로 진통제 병용에서 DUR 병용금기 요걸 무시했을 때 삭감된 경우가 있으니까 요거는 대부분 아마 상병에서 삭감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마 DUR에 걸려서 삭감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케토롤락 쓸 때 그럼 급여 인정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비급여냐 100대 100이냐, 그건 아니죠. 사실은 케토롤락은 전문약으로서 급여 대상입니다. 그리고 고시에 100대 100 고시 기준이 없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고시에 보면 뭐뭐 외에는 뭐 약값 전액을 환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이랬을 때는 100대 100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고시가 없는 약제이기 때문에 모두 급여로만 인정되기 때문에 원칙상 100대 100도 안 되고요. 비급여로 약을 진통소염제를 주게 되면 임의 비급여가 돼서 나중에 환수 대상이 되니까 이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케토롤락 관련된 보험 심사 청구에서 키 메시지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 약제는 DUR 점검 약제라는 거, 그리고 J코드로 시작하는 단순 감기 상병 이런 것들은 삭감에 주의하시고, 수술을 동반하지 않은 상병에 처방할 때는 함께 임상적 사유 기제를, 즉 중증도 이상의 통증 이런 것 내용들을 줄 단위 또는 명세서 단위 기타 특정 내역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연속 투여 기간을 준수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전산 삭감이 되진 않지만 곧 요거는 점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속 최대 2일 이내에 처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이 정도 세 가지만 준수하시면 케토롤락 소디움, 케토롤락 진통소염제를 처방하는데 보험 청구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케토롤락 주사제의 보험 청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구하시는데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